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33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4% 증액된 528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17% 증액된 2,013억 3,200만 원입니다. 252조 안전총괄과는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00만 원으로 의용 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600만 원, 배수 펌프장 가동 용역비 하반기 정기요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조 건설도로과는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5,500만 원으로 화양지구와 현화지구를 연결하는 안중대로 3-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죽배초등학교 인근 대형버스 통행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조 도로관리과는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800만 원으로 보행자 난간 높이 기준치 이하 교량의 난간 정비 등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조 교통행정과는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200만 원으로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사업은 전체 감액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조 대중교통과는 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7,200만 원으로 개선명령 버스의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50억 원, 금년 4월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에 따라 유가 보조금 지급에 4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9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 의원님 하실 거야?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증액이 169억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2천억이 넘었습니다. 2,013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건설도로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도 비중이 좀 높고요. 그렇죠? 48억 증액 편성됐어요. 건설도로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382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건설도로과도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추경에서도 긴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 건설 그러니까 사업 그러니까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네, 현재 그 어려운 상황은 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저희가 증액 부분은 이제 지산 IC 설치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200억 정도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화양지구 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 화양지구하고 현화지구 연결한 도로를 긴급하게 저희가 공고해서 우선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 요건에 20억을 좀 현재 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는 82억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1,238억. 많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용 예산보다는 필수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필수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중교통과는? 대부분 보조 사업 비율이 한 90% 정도는 그렇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38억 중에 한 90%. 그러면 실제 가용 예산은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2천억이 지금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더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은 상임위에서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총괄과의 현촌저류지 건식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 특조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이제 집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네, 6억 예산 내려와서 건식화 네네.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전에도 뭐 저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네. 시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건식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 체육시설 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 설치는 안 하시는 게 맞죠?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데크는 이제 데크 그 정도? 위에 지상에다가 지상에다. 네, 이제 그 반려견이나 정도는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사람도 걷고 그 이제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없을 예, 것 같고요. 뭐 예. 안전 벤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네네, 같긴 그 한데. 정도. 뭐 예. 철봉 뭐 이런 거 예, 예. 이런 거 뭐 물이 잠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재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뭐 예. 그런 시설물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저류 시설에 또 하천변 부지에 절대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왜? 이제-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꼭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도로관리과 도로유지관리 그 뭐 지원 사업 도비 사업이 있어요. 1,200만 원. 이런 거 교량 데크 보수에 3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은 뭐죠? 교량 데크 보수? 이게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소한 데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한 예, 보행로의 부분 부분 보수하시는 거 예, 말씀하시는 보수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거 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해에도 한번 그 이야기가 됐었던 그 공유 자전거 그 관리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도 아마 개정을 했었나요? 제정을 했었나요? 그렇죠? 네,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별로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비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것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엄중한 말씀 네. 작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착착 진행된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착착 진행돼서 예. 착착 정비가 잘 예, 되겠습니까? 시스템 구축 시작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공유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를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예,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제 사업소에 그 공유 자전거를 이동해서 운반해서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설치를 해서 그러면은 그 지금 그 관리 업체들하고는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정보를? 관리 업체가 결국은 수입과 관련된 거고 네. 의원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한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좀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효과를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언제쯤? 6월 안까지는 구축을 해서 네. 시범적인 운영 기간을 시민의 반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구축은 6월까지를 하는 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앞으로 그 공유자전거 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 연년이 보면 그렇죠? 자전거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지방도 시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똑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예산 자체가 이건 뭐 이제 동사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조금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특조금 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자전거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에 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하고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자전거 많이 타나요? 자전거 도로의 특징이라면 저희 이제 유럽과 뭐 동남아와 저희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되는데 동남아 중에 이제 같은 동북아 지역의 일본을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은 워낙 뭐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활용 자전거가 정착이 돼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레저용 자전거가 정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와 격려가 많이 되는 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강변도로에 레저용 자전거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그쪽 부분에 화장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용 자전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미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잘 돼 있는 구간에 대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용 자전거 또 대체하는 그런 약간의 좀 불균형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자전거 도로를 그 증설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자전거 도로 관리 예산이나 이런 증설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용 예산은 계속 지금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상임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평택시가 지금 가용 예산이 30% 수준이에요. 성남시가 40%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금 현 대통령께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지불유예 선언하고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처음에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한 15년,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가용 예산 40%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려놨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또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소신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시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예산을 좀 슬기롭게 편성해서 집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그 감액 요인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공공관리 이제 반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감액 편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예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일부는 이번에 올린 추경 같은 경우도
그 8개월분만 적용이 된 사업들도 몇 개가 있고요. 네. 예, 재정 상황에 따라서 또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감액된 6개월분만 먼저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중교통과의 지금 시내버스 운영 그 예산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준공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지금 공공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관리 감독도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 전에는 이 그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마을 버스까지는 못하고 시내버스 3개사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환수 있습니다. 조치도 하십니까? 일부? 지난해 검사 결과로는 환수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그 손실금을 줄 때 당시에 이제 그 무슨 위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해서 감액은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 평택시 시내버스를 중공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 또 뭐 도비 지원 이거 다 합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만. 순수 이제 버스 쪽에 손실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이상 됩니다. 500억 500억 이상. 정도. 그 외에 뭐 차량 구입비라든가 뭐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을 봐도 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누수되는 예산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감액되는 예산이 뭐 상임위에서 없어서 특별히 없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네, 유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호입니다. 네, 지금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정보역과 배수펌프장 운영, 여러분 지금 사업량이 이제 관내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네. 하시나 봐요. 근데 이 무인 경비는 지금 8개소만 하고 있습니까? 무인 경비는 이제 좀 5개 정도 됩니다. 4개입니다. 4개. 4개. 여기 이제 그 전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킬로와트 1000킬로와트 기준으로 2만인 데는 이제 무인 경비로 이제 돌아가면서 영역 대행사가 이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주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역서에 보면 8개소를 한다고 돼 있길래 이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무인 따라서 경비를 다릅니다. 하고 예,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올라온 게 1억 1천이 이제 배수펌프장 7개소 가동 영역 1억 1천. 그게 이제 이 어떤 전기요금하고 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은 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밑에 2억 3,600. 이 지금 전기요금이 본예산 때 2억 3,400이었는데 이때 6개월치만 반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6개월치만 반영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추경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네. 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 처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네.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본예산에 6개월치만 예, 예. 반영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하신 거다. 그다음에 여기 뭐 7개소 가동 용역을 하나 봐요. 배수펌프장. 예, 예, 예. 네. 거기가 이제 버스 공영 차고지하고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준공 좀 있으면 나는데요. 네. 같이 이제 운영할 때 거기가 이제 민원이 많고 또 역류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별도로 달았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예. 예, 예. 그리고 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 이건 도비 사업인가 봐요. 도비 이제 매칭 100% 사업, 입니다. 예.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12하고 매칭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이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3개소 구축하고 3개소 교체하고 뭐 이런 내용들 같아요. 예, 예. 전체 90개소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추가로 이제 신청한 거고요. 이제 그 감 도에서 확정이 CCTV하고 됐습니다. 예. 이거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은 이제 자동 음성으로 네네. 재난 경보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산출은 이게 산출 내역은 이 저게 이제 그 도비 시위관측 시설하고 이제 적설기하고 제 문자 전광판은 네. 도비하고 CB가 이제 2대 8인데 예.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하고 이제 재난 감시 CCTV는 5대 5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28대 28대 70이 예, 예. 되는 거예요. 5대 5가인 게 있고 2대 8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는 지금 안중대로 3-7호선 이번에 이제 5억을 반영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런 도로 사업이 한 10년 걸리나 봐요. 계획부터 준공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데 네. 사실상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보상부터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특효세를 자금을 교부받았던 부분을 네.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26년도 본예산 기준에 그때 사업비 대비 지금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좀 자료 보니까 3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안중 지역에 좀 현안 사항이 이제 화양지구 사업에서 이제 민간에서 추진 사업들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하양지구하고 현화지구를 연결하는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인데 그게 이제 조속히 좀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어려운 재정 사정에 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을 좀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20억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예. 그 안중대로 3-7호선은 이제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거기 현재 공영 중인 도로상에서 하수관로를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을 통제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교통이 2개차로밖에 안 되면서 편도 1차로인데 왕복 2차로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도로를 뭐 막아가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서는 아비비라든지 그리고 또 이 군척 깊이 자체가 한 2.7m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해서 가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좀 보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때는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설계 변경을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좀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북창교 확장공사는 지금 이제 설계 이것도 설계 변경 해가지고 8억 증액된 내용이죠. 네, 전체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이번에 이제 입체 교수사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찰서하고 이제 교통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네. 대중교통 우회라든가 이런 정리가 다 끝났고요. 올해 이제 10월달에 최종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이번 주에 이제 8억을 좀 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착공했습니까? 3월에 착공. 네, 현재는 착공이 돼 있고요. 됐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현재 일부 이제 기초 터파기를 해서 다시 대매우기가 돼 있는 상태이고 3월 중에는 이제 원격 철거 및 가이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거더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준공이 네, 확실히 그렇게 된다.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준공이 네. 그렇죠? 네, 이 설계 변경부터 좀 많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철도 네네. 철도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맞습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고 막 그것도 이래가지고. 있고 이게 철도를 횡단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설계를 좀 보완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게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마무리 사업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질 없이 네. 준공될 수 있도록 이게 뭐 25년도에 준공된다, 6월에 준공된다, 12월에 된다 뭐 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연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피로감이 높고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그 평택 관내 보수정비공사 49페이지 이게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실링제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예산, 예, 없어. 요번에 그래도 적게나마 좀 확보된 그런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렸다가 이제 예, 실링 때문에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 예. 아예 제로였습니다. 본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차도 교량 및 육교 이제 유지 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지하차도 유지 보수에 이번에 6,300 정도가 추가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체 지하차도에 하는 그 준설도 하고 뭐 이런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평택시 관내 전체를 전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예산 실링 때문에 좀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인가요? 예, 꼭 필요한 사항인데 예, 네. 본 예산에는 담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미실시 과태료는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고 이런 사례가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임위 때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 66페이지 그 주요국도 감흥신호 사업, 감흥신호 구축 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경무에서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체 다 합니까? 선정된 데가? 경기도에서는 평택시만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체 현황은 제가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경기도는 저희가 연계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서울청에서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분담만 예, 하고. 사업비가 선정이 됐고요. 예. 공사는 이제 저희가 MOU 체계에서 서울청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청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그쪽으로 주면 네, 네. 공사는 서울청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저희가 이관 받아 저희가 다 관리하는 이관 받아서 거죠. 관리를 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차량 그 통행량 이런 거에 감응해 가지고 신호를 변경해 준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좌회전 신호 때 많이 주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루프식이라고 그래서 네. 바닥에 감지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에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영상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인지해서 차량이 그 해당 구간에 진입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직진 신호만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에 이제 구축된 사례들이 있나요? 기존에 이거 루프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아까 말씀드린 루프식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네. 설치돼 있고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 돼 있는 구간이 많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트렌드가 이렇게 영상식으로 바꿔서 많이 교체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범으로 이제 국도 39호선 7개소하고 38호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또 확대하신다는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응신호 체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량 흐름이 좀 좋아질 네, 것 많이 같고 개선이 하니까 됩니다. 네, 예.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구축하셔가지고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 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편 용역한 지가 2년 됐나요? 언제였죠? 그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료는 2023년에 종료를 1차로 했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7월에 착수를 해서 저희가 용역 기간 한 2년을 잡고 있는데 2년 잡니다. 최종 노선 변경까지는 뭐 한 1년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안에 노선 또 변경이 된다. 지금 이게 그 개편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9년도에도 19년도 이제 상황에. 민원들은 이제 노선을 개편하면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좀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도 없진 않아 있기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하실 때 그때 예전에 그런 그 19년도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이게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막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때도 많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담아가지고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노선체계 용역을 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건 변화가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도 이제 4월부터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 기점 자체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분도 있고 뭐 대규모 브레인시티라든가 화양지구 고덕 3단계 이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브레인시티 그쪽도 새로 되게 되면 이제 그쪽도 다 저기 이쪽에 담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11페이지 그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요게 지금 16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게 개월 수가 11개월 분에서 6개월 분으로 지금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광역버스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 네. 국토부 내시가 네. 그 6개월 분으로 이제 삭감돼서 변경됐어요? 다시 내려와서 네. 네. 그리고 또 2차 추경 때 다시 또 내시가 내려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우리 그 버스 승강장 설치 이번에 2억 2천 이제 교통회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제 했는데 이번에 그 스마트형 버스 승강장을 2개소 설치하고 기본형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그 승강장 예산이 네. 올해 이제 본 예산에 3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을지역 특교세 1억이 추가로 또 있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2.2억을 더 세우는데 이게 이제 24년도, 25년도에 예산 편성을 많이 못해서 지금 설치 대상 민원 들어온 거 파악해 놓은 게 한 6, 7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승강장 4개소하고 나머지 한 35개소 정도 올해 설치 추진할 계획이시다.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들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과장님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6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좀 다행스럽고 우리 예산상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 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농촌 지역이나 이 여름 겨울에 냉난방 안 되고 이런 데서 막그 노인분들 기다리고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어디는 돼 있던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막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리스트 받으셨으니까 민원 받으셨으니까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진구 의원입니다. 최재형 의원님이 꼼꼼하게 질문을 다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도로 개설 관련돼서 뭐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로를 놓는 과들이 있어요. 참 특이하죠. 제가 복지에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올곡동 도로를 놓고 있고요. 문화유산과에서 평택호 관련돼서 광역교통망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과에서는 동삭동에서 브레인시티까지 가는 그 브레인시티가 이제 그 산단이라고 관련 과라고 이제 반도체과에서 도로를 놓고 있죠. 그리고 또 진이면에서 이제 나오는 도로도 반도체과에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작업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이랑 직원분들이랑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를 이제 그 원인이 발생한 과에서 예산을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설 결정이 되고 이런 좀 절차가 지난 다음에 실제로 도로를 놓는 단계에 가면 이거를 그 건설도로과에서 주무를 맡아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건설도로과와 그 과장님 국장님의 고민과로도 저희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그 다른 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이제 건설통 쪽으로 오면 그 순위에 있어서 이제 낮은 단계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씀도 이제 주시고 계시고, 근데 그 순위야 이제 주민분들의 이 필요성을 있으면 그 순위에 이제 조정하면 될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쪽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제 넘겨주면 우리가 할게라고 이제 뭐 충분히 고민이 듭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시민분들이 보기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의견이 반영돼서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동삭동에 이제 뭐 밑도로가 깔려서 반도체과랑 막 상의를 하거든요. 여기를 길을 놔줄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바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반도체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주고 계시지만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시라. 그러면 또 이제 뭐 그 이상철 과장님이랑 또 상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다루는 과정에서도 한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 한번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좀 할 것 같아서 국장님 새로 오셨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예산 편성의 과정을 좀 봐주시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야기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버스 정류장, 저도 민원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 지역이고 아파트가 대부분 다 들어설 때, 그 단지가 들어설 때 대부분 그 사업 주체에서 설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정류장, 버스 노선이 개편이 되면서 우리 집 앞에 또 설치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죠. 그리고 또 옆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어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타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서울 가보니까 광고판을 활용을 해서 그 광고 수입을 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물론 그것이 강남이나 뭐 이건 노년이나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데에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는 곳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저희도 집객이 많이 되는 지제역 앞에 있는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는 충분히 그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 설치될 비용을 다른 곳에서 돌리면 뭐 한 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민간 자본을 활용한 것,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이 충분하면 가능하겠지만, 예전에 충분한 시기에 가져왔었던 관성이나 절차들을 예산이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차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그 보면 여기는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좀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45번 국도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45번 국도 정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택시 얼굴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서둘러서 바꿔주시면 좋겠고, BIS 지원 사업도 아예 예산이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으셔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효용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핸드폰을 잘 활용하는 이렇게 젊은 시민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보면 되죠. 언제쯤 온대라고. 근데 이제 주로 그 디지털에 좀 취약하신 어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곳들부터라도 BIS는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BIS 기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까지 들어가야 돼서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이 우리가
뭐 시비로 다 할 수 없다라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일부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틀어막고 있기에는 좀 그 요구가 점점 스노볼링처럼 커져서 언젠가는 빵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고, 이건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제 기본 상식이 없어서 건식저류지가 있고 습식저류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습식저류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셔서 건식저류지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변환하는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습식저류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심의할 때 이제 저희가 안 하고 그 이제 그 단지 개발하거나 이제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의견을 줘가지고 대부분 다 습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습식이 근데 저렴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도심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데 이런데 또 상가 이런데 가까운 데는 이제 여름에 모기나 해충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서 건식으로 민원이 많아서 이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습식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덕 신도시 같은 데는 습식이 LH에서 크게 만든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자연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건식으로 바꾸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전문가들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준이나 그 견해를 이제 검토가 될 때 이제 뭐 회람이 돌잖아요. 의견을 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앞으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고비를 가져와 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그 6억이라는 돈이 다른 곳에 쓰이면 더 효용성이 있을 텐데 네, 처음부터 저희도 건식으로 조금 왜 그게 처음부터 좀 건식으로 아쉽습니다. 하지 그랬을까라고 예. 생각이 좀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이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LH에 맞아요. 드는 게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의견을 내도. 그 유류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유류비 지원이 이 정도로 지원이 되면 뭐 우리는 이제 예정되었던 유류비를 그냥 주고 나머지는 버스 업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버스 업체가 유류비 지원을 정세를 반영해서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걸 좀 절차적으로 몰라서 좀 여쭙습니다. 그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유류 그 유가 상승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없으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버스 운수사나 그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내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경유 차량이 지금 저희 480대 총 480대 중에 한 6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이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번에 전기 자동차나 수소로 변환되어 있어서 네네 이제 CNG가 좀 많이 있고 네, 천연가스가 네. 네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행이네요. 추가로 이제 유가 보조금 외에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경유값이 1,700원 이상이 되면 그 차액분의 50%를 추가로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도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세워져야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1,700원대가 유지되면 월 한 4.5억 정도 그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 1,800원대로 유지가 되면 그 한 3배 정도 이상이 더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월 첫 주부터 이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3월 2주차가 1,900원대로 가장 높았다가 경기도 기준이 지금 이제 1,800원대 초반으로 다시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유가 변동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금액은 계산이 돼서 언제 우리 예산서에 담기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유가 보조금 반영돼 있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일단 지급을 하고 9월 추경에 추가 필요한 확보를 해야 부분은 되는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문제는 아닌데요. 그 동삭동 수촌지구 옆에 사소원국도가 내려와서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땅콩형으로 이렇게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주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건설도로과 쪽이신지 교통행정과 쪽인지 예, 건설도로까지 할 거고요. 네. 지금 그 도로뿐만 아니라 시도 19호선 그 전원 가든 사거리에서 오는 도로하고 그리고 그 45국도에 있는 박스 자체가 또 확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 노선들을 전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서 정확한 회전교차로 위치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수천지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노선을 빨리 결정져서 근데 그 그게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거기 안전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추가로 그거는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는 이제 수천지구의 교통의 평가를 수립해서 이제 교통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도로 자체도 이제 수천지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땅콩 교차로를 저희 검토하고 설계까지 좀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교차로 부분도 있고 그 이제 박스 부분이 현재 4차로인데 6차로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공사 부분을 이제 그 수천지구 사업자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내용 안전대책 포함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정리가 되면 그 사항은 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니시는데 네.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네. 계신 분들이 네, 있어서 가운데는 전부대가 박혀 있고 막 너무 안전대책부터 먼저 선수립하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제가 두 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업 설명서 45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그 지금 다 그 자전거 도로를 지금 더 씌우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더 네. 씌우기가 아니라 이제 철거하고 재설치. 철거하고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망각균열이 심해가지고 더 그럼 몇 씌우기는- 년 된 거예요? 지금 동삭지구가 네. 준공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보시면 10여 년? 됩니다. 예. 보통 10여 년 정도면 교체를 정리하죠. 하나요? 아니죠. 이게 최적의 조건이라면 거의 0구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요즘에 이상 기후 때문에 열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교체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짚어주신 네, 사항입니다. 이게 예. 왜 이럴까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는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양호하죠. 양호해 보여서 그 양호할 때 찍어놓은 건가 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사진이라 그런가? 전경 대표적인 전경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전경을 찍다 보니까 이런데 예,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응.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더 씌우기보다는 내구성이나 영구성을 볼 때는 차라리 제거하고 새로 싹 까는 게 낫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꽤 된다 했더니 이걸 사료 하는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가 지금 1.5 폭이 1.5m잖아요. 1.5m입니다. 그러면 이 인도는 몇 폭이에요? 폭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최소 1.5m 이상 됩니다.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는 1.5 이상인데 예. 인도 예, 인도가 이제 전체 노선으로 따지면은 최소가 1.5m 이상 인도 됩니다. 이상. 예, 더 많이 확보가 돼 아니 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항상 묻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막상 비켜주지도 않고 왜 여기로 자전거가 와? 이러거든요. 여가 자전거 도로인 줄 모르나 봐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더 표시를 좀 정확하게 네. 많은 곳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진하게 이렇게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 이거를 가면요 다들 표정이 이상해요. 왜 여기로 자전거를 와 이러거든요. 우리가 도로나 이런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따로 안 내고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한다 하면서도 중요한 걸 이렇게 해놔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 포장재 이런- 자체도 지금 구분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다면 예, 예. 자전거 도로라는 걸 더 명확하게 해놓겠습니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월에서 6월이면 한참 날씨는 괜찮을 때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학생이나 혹시 뭐 이런 출근하는 그런 통행로 쪽인가요? 제가 여긴 자세히 모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그러면 통행로입니다. 우회 도로를 해준다거나 안전 장치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전거 도로는 철거를 할 때와 공사를 할 때에서 최단기간으로 끝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회로보다는 저희가 통제를 아예 통제로 해서. 예, 아예 타지 못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단 시간이라면 얼마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안으로 한 달 안으로. 예, 그렇게 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할수록 좋겠네요. 날이 더워지거나 이러기 전보다는. 네, 재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정의 온도는 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추운 날보다는 좀 약간 온화한 날이 따뜻할 때. 온화한 날이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놔도 또 날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10년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뭐 소재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나요? 예, 도로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네. 도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겨울철 제설 때문에 염화칼슘과 네. 또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따른 포트홀 등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사실은 10년도 못 가는 그런 지경도 있는데요. 네. 그나마 이거는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가지고 10년 이상 버티는데 재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보완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시공도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전에보단 나아졌다. 예, 그런데 영구적인 이제 통제 영구적이긴 기준은 하지. 영구적이긴 한데 네. 최적의 조건하에서 영구적이지 이런 열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꾸준한 보호가 돼야 되고요. 아까 이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과연 적재적소 때 보수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 가다가 끊기잖아요. 또 다른 소도로가 있고 또 도로가 여기가 끊길 때 여기가 되게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자전거 가다가 위험해요. 이 평범한 데는 조금 울퉁하다도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가 끊기고 이어지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파손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자전거 타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특조금이 와서 하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전거 국장님도 잘 보세요. 도로와 도로 사이 이어지고 인도가 있는 데서 대부분 파손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네.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꼭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해줘도 자전거 타는데 상관이 없거든요. 위에 도로가 파손되는 것보다 그런 데가 더 위험해요. 그거 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예, 좋을 것 알겠습니다. 지금 같아요. 말씀하신 게 이제 경계석 같은 게들이 이제 깨지면서 차들이 올라타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 것들이- 단차가 생기고 해서 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단차가 생기기도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보도블럭인데 여기가 지금 팽성 그쪽인데 여기는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보통 보도블럭 그 요거 뭐지 그거를 블럭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쭉 깔은 것 같아요. 무슨 그런 거예요? 여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기존 보도 블록 위에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우레탄을 깔은 거죠. 탄성 포장으로 돼 그럼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건 없어졌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네네. 예, 효율적 높은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 사진에 나온 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도 하나 보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이 구간이 네. 공교롭게도 네. 보도블록 가운데 벚나무가 들어가 있는 좀 네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나무에 대한 거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상임위 때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색 있는 거리니까 특색 있는 보도를 한번 설치 좀 해봐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 거꾸로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상임위 때도 그렇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말고 좀 정확한 네네. 그리고 제대로 된 좋은 노선을 좀 만들어봐라라는 지적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나무는 오래되고 노화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제 오래됐죠. 할 부용산 때 옆에. 이런 건 패내고 다시 심어서 곱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옆으로 다 쓰러져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보도블록은 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는 아마 3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30년을 계속 이러고 쓴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보도 블록이었고 그 위에 탄성 포장을 해서 보완을 해서 쓰고 있다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노후가 됐죠. 보도가 설치된 게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도 블록을 보통 깔면 몇 년을 써요? 인터로킹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맞물리는 보도 블록 같은 네네.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보도 블록도 유행이라는 게 좀 따르다 보니까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점토북돌로 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인터로킹에 비해서는 유격이 많아가지고 또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각형 투수 그건 블록이라고 많이 해서 하죠. 또 하죠. 네. 그럼 그거는 투수 블록이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아예 불투수성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칼라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변화에 맞추고 그 구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횡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부용산에 대한 공헌을 감안해가지고 특색 있는 거리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보도블록이 보면 투수일이 있는 네모난 걸 깔거든요. 풀이 나더라도 그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데 그런 보도블록 깔면 보통 내구성이 몇 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풀이 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진은 안 한다. 네, 그리고 그럼 뭘로 해요?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전 잔도 블록이라든지 친환경 블록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네. 정확한 답은 좀 조심스럽고요. 네. 예를 들어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 블록을 하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사구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건 100년이 넘게 가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또한 주민들의 욕구와 니즈는 반영하기 어려워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일관적이게 계속 좀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기술자들 입장인데 기술자들 입장과 민원인의 니즈는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제가 왜 정확하게는 내구성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냐면 네. 우리가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해요. 그럼 시민들이 항상 하는 말은 아니 아직도 쓸만한데 왜 뜯어 고치냐 이 소리가 나와요. 나도 우리 지역에 사는데 나도 몰랐어요. 아니 멀쩡히 다녔는데 보도블록을 싹 고치서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뭐 내구 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를 거라는 생각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데 바라보는 거는 이게 이제 보도블록 깔고 안정기 될 때까지는 패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보도 전체를 깔아달라는 것보다는 움푹 패이거나 뭐 울룩불룩해서 위험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도로 유지 보수라는 총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3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십수년째 비슷한 예산이에요. 네네. 도시는 확장이 돼가지고 자그마치 그때에 비해서 3배가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네. 예산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합심을 하고 특히 보도블록이나 포털 같은 경우는 3시간 이내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보수가 필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개소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네. 예, 어떤 문제든 간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보도블록이 울룩불룩해서 생기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보도블록을 다시 다 정비할 때는 주변 분들의 얘기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도블록을 다 간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만 잘 정비해 준다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횡성 이쪽에는 어쨌든 장마철 오기 전에는 끝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상하수도나 가스관 같은 거를 할 계획이나 이런 것 좀 물어보세요. 보도블록 보면 싹 깔았는데 다시 하수가 묻는다고 파고 가스가 묻는다고 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서로 협의만 되고 좀 물어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셔서 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구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쪽은 좀 특색 있는 거리라니까 하실 때 나무를 정비할 건 하시고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네네. 더 이상 지리아씨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날 회의 진행을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